이제 빚을 다 갚고 행복한 일만 남았을 것 같았던 이상민이 현재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걸 고백했습니다. 미우새에서 이상민의 심각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이상민은 어디론가 향하는 중이었는데 차 안에서부터 황급히 약을 챙겨 먹는 모습이 보였죠. 이상민은 오늘도 잠 잘 자야 하는데 라며 걱정했는데요. 공황장애로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민은 공황장애 때문에 집, 차 안이 제일 편하다. 약을 먹으면 편한데 이걸 줄여야 한다고 10년 넘게 지속했던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위험한 상태인 것을 고백했죠. 이어 이상민은 병원에 방문해 전문의에 약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상민은 약 의존도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약 의존이 어느 정도냐면 3박 4일 일본 여행 갔을 때 4일치 약을 안 가져와 여행 취소하고 다시 귀국할 정도로 약 없이 못 버티는 상황이죠. 실제로 이상민은 과거에 약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약을 줄였을 때 공황 발작이 2번 정도 왔다가 갑자기 발작이 왔는데 과호흡의 부정맥 증상으로 매니저가 데리러 와서 겨우 집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약 없이는 외부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심각한 공황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말부터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출연료, 가압류까지 되면서 압박이 오고 불안하고 해서 공황장애가 온 건데 처음에 2알로 시작했던 약이 지금은 하루에 10알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죠. 그리고 지난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런 증상이 더욱 악화됐는데요. 당시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복형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형의 와이프와 연락이 됐는데 한 번 만나 뵙고 싶다고 했지만 거절당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많이 힘들었고 공황장애 증세가 더 악화됐는데요. 사실 이상민이 이렇게까지 정신적으로 힘들어한 데는 그의 가정사 또한 한몫을 했습니다. 이상민의 가정사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상민이 어릴 때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어머니와 이상민 둘이 살았으며 어머니는 이상민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이사를 많이 다녔으며 심지어 호적상으로 어머니 호적에 올라간 것이 아닌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 있었다는데 이는 외가 식구들도 몰랐던 사실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상민 어머니는 자신의 호적에 이상민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상민 어머니는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그 이후 뇌출혈로 쓰러졌고 신장 제거 수술을 받을 정도로 병세가 심각했으며 그랬기에 이상민은 어머니가 손인사한 것을 기적 같은 일이라고 느꼈을 것 같고 이 소식에 기적을 바라며 어머니가 쾌차하시길 이상민 시청자 모두가 바랐는데 안타깝게도 이상민 어머니의 사망 소식이 전해져 모든 이들을 눈물짓게 했습니다. 6년간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신 건데 이상민은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에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과정이 보는 이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죠. 어머니의 보험을 해약하고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를 보는 등 현실적이라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어머니의 캐리어를 정리하면서 어머니의 냄새가 난다며 한참을 붓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상민은 어머니를 추억하며 한 곳으로 향했는데 어머니가 중국집을 하며 어린 이상민을 키웠던 곳이었고 이상민과 함께 가게 안쪽 작은 방에서 같이 자고 그랬다며 그때는 정이 있었기에 2층에 있는 태권도장도 그냥 공짜로 다녔다고 밝히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로 새벽에 병원에서 사라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곳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추측하건대 어머니에게는 중국집을 운영하며 아들과 보냈던 시절이 정말 행복했고 소중한 추억이었기에 치매로 기억을 잃었음에도 그곳에 간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상민은 이곳을 어머니에게 가장 못된 말을 한 장소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상민이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가 결혼해도 되겠냐고 본인에게 물었을 때 절대 하지 말라며 하면 죽어버릴 거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렸기에 어머니가 자신을 떠나는 줄 알았다며 그래서 어머니가 결국 45년을 혼자 살아오셨다. 너무나 긴 세월인데 정말 죄송하다고 후회가 된다며 언급했죠. 그리고 어머니의 납골당에 한 편지를 넣었는데 내년 생일에는 노력해서 아내가 될 친구 아니면 아내와 함께 생일 축하하러 올게 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였고 어머니의 납골당에서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보이는 모습에 출연진 모두가 눈물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원년 멤버로 활약했던 이상민 어머니인 만큼 그 슬픔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들마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다며 슬픈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 이번 방송에서 알려진 또 다른 사실은 알고 보니 이상민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름은 이상호였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상민은 기억이 전혀 없고 엄마가 자신을 안고 울던 기억만 어렴풋하게 있다며 덤덤하게 말했죠. 실제로 이상민은 현재 공황장애의 건망증을 앓고 있고 과거에는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먹고 있는 약을 7년 이상 먹으면 치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건망증이 너무 심해졌다고 합니다. 클렌징 폼으로 이를 닦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공황장애는 누구나에게 생길 수 있는 질병입니다.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하게 나타나는 공황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장애인데요.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면서 심장이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땀이 나는 등 신체 증상이 동반된 불안 증상을 말하는데요. 공황장애는 연예인 병으로 흔히 알려졌죠. 빅뱅 멤버 탑, 이상민, 정형돈, 가인, 김구라 등 유명 연예인이 공황장애에 걸렸다고 고백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질병이죠.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는 하지만 약물에 의지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항불안제는 항우울제에 비해 치료 효과가 바로 나타나 불안감을 빠르게 감소시키지만 지속시간이 수시간 정도로 짧고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죠. 게다가 약물을 중단했을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약물 치료 시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환자가 임의대로 약을 복용하거나 중단하면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안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병입니다. 완치라는 개념이 없기에 더욱 힘들 텐데요. 현재 심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정형돈은 무려 20년간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후드티를 입고 길을 가는데 약속 시간에 늦어서 뛰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시민이 정형돈이다 라면서 목을 잡아서 남포동 길바닥에서 쿵 떨어진 적이 있었다고 했죠. 또한 아기 돌이 안 됐을 때 안고 결혼식을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어머 형돈씨 애 이러면서 빼앗아간 적이 있다면서 고백했는데요. 그러면서 알고 보면 앞뒤로 그런 일이 계속 쌓였던 것 같다며 말로 유명인으로 살며 힘들었던 순간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인으로 봤을 때는 딱 한 번 온다는 황금기 때 고꾸라졌다며 다른 분들은 다 잘 이겨내는데 왜 나는 나약하게 태어났나라고 한동안 자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불안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의구심을 던지기도 했다고 털어놔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선우은숙 역시 유영재가 친언니를 성추행해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우은숙은 친언니의 추행 사실을 밝히게 되면서 은퇴까지 각오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수치스러웠는데 유영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송했고 언니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선우은숙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유영재의 유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고 했으며 언니는 진심으로 사과받고 싶었다고 말했죠. 선우은숙은 올해 방송했으니 은퇴까지 각오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김수미 선생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공황장애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신적으로 아프다고 해서 차별적인 시선을 두는 것보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라 생각하고 주변인들이 이런 병에 걸린다면 응원의 말로 위로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